41번 다음에 기억에서 미음 도안의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나와 있고, 그렇다면 이 임금은 바로 요 리을은 이제 세종이 되겠고요. 바로 이 세종과 관련된 뭐 그런 것 등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보면 뭐 샘이 깊은 물은 뭐 어쩌고저쩌고, 뿌리 깊은 나무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용비어 정가이죠. 예, 한글로 쓰여져 있고요. 조선왕조 건국의 정당성을 이제 조상들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지어진 악장이죠. 예,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이제 그 오봉 1월도라 해가지고, 예, 그 왕의 용상이라고 그러죠. 뒤에 이게 뭐 5개 그 봉우리와 달이 떠 있는, 그래서 왕권을 상징하는 뭐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왕인데, 자 세종대왕이 있는 건 광릉이 아니죠. 이 광릉에 묻힌 것은 세조죠. 예, 틀린 것이고, 이 세조가 묻힌 이제 경기도 이제 그 남양주군 진접에 보면은 이제 그 광릉이 있는데, 석실로 된 것이 이제 회격을 사용했다는 거,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세종의 능은 여주에 있는 영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자명정의 원리를 이용한 혼천시계의 일부이다. 예, 이게 그 혼천이 시계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이제 시계와 이제 연결을 시켜서 자동 시보의 그러한 이게 천문 관측 기계인데, 원래 혼천이라는 것이 이 자명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이제 그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은 이제 그 이것을 이제 그 각석 경복궁 내에 이제 그 돌에 새겼는데, 고구려의 그 천문도를 바탕으로 해서 조선시대에 그려진 것이 되겠습니다. 뭐 자세한 거 모르더라도 광릉이 세종이 아니라는 상식적인 것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2번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경교장이 나와 있어요. 이 경교장 이화장 하면은 이제 이승만의 해방유 사저가 되겠고, 이것은 백범 김구의 사저가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이제 김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일 무력단체인 한일애국단을 결성한 사람이 바로 김구죠. 1931년. 여기 단원에 유명한 것이 이봉창, 윤봉길, 이거 유명하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한국 광복군 창설에 참여해 광복군 사령관을 지냈다. 자, 이것은 이제 지청청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1930년대 초 북만주 쪽에서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었죠. 쌍성보 사두화절 대전자령 전투로 유명하죠. 국민대표회의 예비회의의 임시의장직을 맡은 사람은 도산 안창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추대된 사람은 이동휘라는 이제 그 연해주 쪽에 활약을 많이 했던 분이죠. 뭐 대한 강국군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신한청년당의 대표로서 파리 강화에 참가한 사람은 우사 김규식이 되겠습니다. 예. 자, 나중에 뭐 이제 그 좌우합작 운동 이때도 나오고 남북 협상 때도 나오고요.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43번. 그림을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지가증권 나왔죠. 뭐 그렇다면 이거 뭐 농지개혁과 관련된 문제죠. 자, 여기 보면은 법령 때문에 할 수 없이 땅을 팔고 그 대가를 이것을 받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다. 난 그런 소문을 듣고 미리 땅을 팔아 버렸네. 이 농지개혁법이 1949년 6월에 제정이 되어서 이듬해 1950년 3월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한 1957년까지 지속을 했습니다. 이 중간에 6.25 전쟁이 있죠. 이 지가증권 이렇게 되면은 휴지 조각이 돼버리죠. 그래서 지주들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지를 못했어요.
자, 농지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냐? 바로 경자 유전의 원칙입니다. 농사를 짓는 자에게 토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소수의 지주들이 이걸 싹쓸이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재편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3정보로 하고 그 이상은 이제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주들은 지가증권 형태로 그 대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3정보를 상한으로 해서 토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1년에 50%씩 5년 균등상환로 이제 갚아 나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유상 매입, 유상 분배의 그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란 걸 할 수 있죠. 경자 유전의 원칙하에 시행이 되었다. 자, 양전 사업을 통해 토지주로 조사를 하고 지계, 근대식 토지 물건 지계를 받았다. 이건 대한제국에 있었던 그러한 그 양전 사업과 지계 발급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1901년부터 러일 전쟁 전까지 이렇게 발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관계 시설 및 산림도 대상으로 삼았다. 이거는 농지와 관련된 것이지 산림, 관계 시설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호당 소유지를 최대 5정보가 아니라 3정보가 되겠고요. 심사 후 한 달 만에 토지 몰수가 완료되었다. 자, 질질 끌었다고 했죠. 6.25 전쟁이 나고 한참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내용이죠. 실시 후 한 달 만에 토지 몰수가 완료된 것은 이건 이제 북한 같은 데나 이렇게 가능한 것이죠. 북한은 이제 토지 개혁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5정보로 북한의 토지는 이제 5정보 상한선이고 무상 매입, 무상 몰수죠. 매입도 아니고 무상 몰수, 무상 분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강압적으로 이루어졌죠. 한 달 만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44번.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 경찰이 야당 고문을 습격하여 여성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사건. 이게 바로 YH 무역 사건이죠. YH 무역이라는 여공들 중심으로 된 이 섬유 회사에서 이게 실직 이제 그 노동 문제를 놓고서 이제 농성을 벌였는데, 자, 이들이 당시 야당 당사인 신민당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농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받아줬다고 해서 당시에 신민당 당수인 김영삼이 이제 YS라고 하죠. 제명이 됩니다. 국회에서. 그러자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결국 부마 항쟁 그리고 11.6 사태로 박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유신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기는 1970년대의 그러한 경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인데 2차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를 맞았다. 맞습니다. 이 2차 석유 파동이 1978년부터 1980년까지 있었어요. 자, 1차는 1973년에서 74년까지 있었는데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3저 호황으로 물가가 안정이 더 수준이었다. 이건 이제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0년대 중후반이 되겠습니다. 원저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산업이 발달한 것은 1950년대 미국의 그 거의 무상에 가까운 그런 물자를 이제 이용해서 삼백산업, 제분, 그 다음에 제당, 그 다음에 면화, 이렇게 세 가지죠. 면직, 소비재 위주로 발달하겠고요. 경부고속국도를 개통하여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였다. 이게 이제 1968년부터 1970년에 이제 완성이 되었죠. 그 다음에 국제통화기금의 금융지원을 받아 국가부도를 면화했다. 이건 1997년 김영삼 정부 때 이제 IMF 구제금융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3년 만에 조기 상환하면서 이제 극복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 소책자에서 소개하는 지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잘 모르지만 쌍성 총관부 관할 지역이었다.
자, 쌍성 총관부 그러면 주로 이제 함경도 지역이 많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덕원부라는 말이 나와요. 덕원부. 그러면 원산학사 생각이 나죠. 예. 예. 관민들의 그 협조를 통해서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여기서 설립이 되었죠.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원산학사 관련된 것이 1번이 되겠고요. 고려의 대표적인 무역항으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했다. 이건 이제 병란도죠. 예성강 있고. 임진왜란 때 외적의 침입을 피해 국왕이 피난하는 것은 의주죠. 의주 파천 요쪽 평안북도.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개시 무역과 후시 무역이 활발하였다. 이건 이제 국경지대인데 여기는 이제 그 원산은 여기 해안가 쪽이죠. 이쪽과 이쪽 뭐 책문, 뭐 경원, 뭐 이쪽, 이쪽 국경지대 쪽에서 압록강과 두만강 쪽에서 있었고요. 개시는 이제 공식적 무역이고 이거는 이제 비공식적 밀무역이 되겠죠. 3.15 부정선거를 규탄한 시기가 선거 당일에 있는 데는 여기 마산이 되겠습니다. 마산 시위에서 김주열 학생이 체류탄에 죽으면서 4.19 혁명이 도화선이 된 것이죠. 46번 가국가가 소장한 문화유산 조선국왕이 모모 주교 선교사 등 신도 다수를 살해하였다. 벨로네가 청정부에 보낸 항해사진.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제 프랑스 주교 선교사 뭐 이렇게 다수 한 거. 이게 바로 병인 천주교 박해가 되죠. 흥선대원군 시절 1866년에 있었는데 이것을 기밀해서 병인 양조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 국가는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자,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 자, 하나씩 보죠. 어제연 수자기. 어제연은 신미양요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죠. 신미양요는 미국과 관련되어 있고, 이 장수 숫자 이 길을 미군이 광선보에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물러나면서. 그 다음에 직시심체 요절. 이게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있죠. 예. 자, 이것이 알려진 계기는 여기 그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연구를 하던 갑자기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박씨인데 여자 일종의 서지학자이시죠.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걸 발견했죠. 자, 북간대천비는 이제 그 함경북도 이제 길주가 있어요. 함경북도 길주 지역에서 일본군을 크게 깼죠. 정문부 장군이 의병을 이끌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일제가 일제 시대 때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일본과의 승리와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다 지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가져가 버렸어요, 일본이. 그래서 이것은 일본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왕어천축군전 해초 스님이죠. 예. 이분이 이 왕어천축군전이 이제 중국 서역 신장 위구르 가기 직전에 도낭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제 프랑스인들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프랑스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파리 국립박물관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니을이 되겠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가지역 역사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 가지역은 이제 그 범위가 뭐 여기서 몇 가지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압록강 하구 쪽이 되겠네요. 뭐 의주가 있고 이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륙양행의 활동 내용. 자, 임시정부와 관련된 위장상회사가 이륙양행과 백산상회가 있죠. 이 이륙양행이 여기 의주 맞은편에 보면 이제 중국 쪽에 단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안동이라고 하고요. 요 지역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서전서숙이 설립된 지역은 북간도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백두산이죠. 이쪽 지역이 이제 북간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서전서숙을 1906년 이상설이 여기서 이제 설립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용암포 조차, 이 압록강 하구 쪽에 있는 용암포를 이제 조차를 요구했다가 일본이 거부를 당하자 결국 러일전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서해의 외교적 노력을 확보한 영토가 바로 압록강 하구 쪽에 바로 강동 육주가 되겠죠. 후금 침입에 대항하여 정봉수, 이립
등이 일으킨 의병, 이게 바로 철산산성이죠. 철산의 용골산성, 여기서 이제 크게 활약을 했고, 요 압록강 하구 지역의 대표적인 그러한 도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이 지도가 처음 제작된 시기에 사실로 오는 것은 이게 유명한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이죠. 조선초 태종 때 이회 김사영 등을 시켜서 만든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의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 조선초 뭐 요때 시기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태종하면 떠오르는 것이 신문고 지도가 있었죠. 태종하면 떠오르는 것이 신문고, 호패법 뭐 이런 것 등이 있으니까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국학을 성균관으로 계칭을 하고 문묘를 설치하였다. 국학을 성균관으로 계칭을 한 것은 이미 고려 말 때 있었습니다. 충렬항에서 이제 충선항으로 요식이 있죠. 요때 이제 뭐 국학이 이제 국자감인데 이것을 뭐 성균관으로 했다, 뭐 다시 또 뭐 바뀌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공민왕 때 이제 성균관으로 하고, 고려시대 때 국학은 이제 기술학부, 국자감은 이제 유학부에 기술학부도 있었는데 공민왕 때 이르면은 순수 유학부만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고려 때예요. 고려 말 틀린 것이고, 고려 국사를 편찬하여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혔다. 이게 바로 이제 삼봉 정도존이 이제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태조 때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게 1395년 태조 때가 역사적 사실이니까 안 되고요. 이 고려 국사는 이제 그 고려 시대를 정리를 하는데 어떤 정도전 특유의 그 재상 중심의 그러한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진적과 외구에 대비하게 비변사를 설치한 것은 삼포해란 이후이죠. 이게 이제 중종 때가 됩니다. 고려 중기, 조선 중기. 1517년에 이제 임시기구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유능한 인사를 제격한 초기 문신제도는 조선 후기 정조 때가 되겠죠. 이거 해당이 안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태종 때 혼인강리 역대 국도지도, 뭐 신문고, 뭐 더하자면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뭐 개미자라는 금속할자,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49번, 다음은 어느 회담을 반대하는 시위 결의입니다. 이 회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5월 군사정부라고 돼 있어요. 5.16 1회부정 부패. 그렇다면 이건 이제 박정희 정권과 관련된 것이고, 일본에게 예속으로 진행된 매국적 무선회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와 관련된 그런 회담에 관한 반대 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이뤄지긴 했지만 그 이전에 그 김종필 오이라 각서라는 게 있어요. 아직 박정희 정부가 정식 출범하기 전인 군정 시기인 1962년에 합의된 내용인데, 당시 박정희 정부가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목적 중에 일본으로부터 유무상의 차관을 받으려고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졸속으로 된 것이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격렬하게 반대하는 1964년 6.3 사태가 있죠. 학생 시민들의 데모가 너무 심해가지고 서울에 계엄령이 떨어지기도 하고 위수령 이런 것이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일본의 사죄와 발상을 받지 못했다, 이런 한계점이 있었죠. 그래서 일본의 강점에 대한 사죄와 보상에 대해서 맞고요. 충분히 합의하지 못했고, 경제개발 확보수단 받죠. 그리고 이것을 미국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것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 세력 확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미일로 이어지는 안보 동맹하고도 적극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김종필 오이라 비밀단을 미국 복귀한다는 거. 자, 정답은 2번인데, 한국군의 정력 증강과 AID 차관 제공에 합의했다. 이것은 바로 브라운 각서를 해가지고 베트남 전에 우리가 국군을 파견했는데
그 추가적인 파견이 필요하다고 하자 이 대신 그 대가로 한국군의 현대화와 차관을 제공하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AID 아파트라고 저기 강남 그 삼성동인가요? 청담동역 쪽에 막 그 자보를 받아 세워진 아파트가 있기도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 가에서 다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의지하는 것은 국학학생을 대상으로 국학에서 배운 학과에 대해 시험을 보는 제도에 있는데 시험 과목은 하품에서 특풍으로 올라갈수록 가장 기본 제도 광범위 이런 식으로 확대되도록 하였다. 품자가 나오죠? 이거 독서 3품과 제도가 됩니다. 국학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원상황 4년인 788년에 시행한 제도로서요. 이제 상중하로 돼 있는데 특이란 특품도 있긴 해요. 예,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술과 명경과 이게 이른바 문과가 되겠고요. 문과는 사실상 없고 잡과로 실시된 거 이건 이제 고려 시대의 과거 제도가 되겠고 소과, 문과, 대과, 잡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과가 다시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 무과가 있다는 거, 잡과 이거는 조선의 과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공례, 효경 등을 기본적인 시험 과목으로 삼았다. 예, 독서사문과에서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잘 모르더라도 확실한 걸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제술가와 명경과인데 고려시대에 제술가는 이제 문장을 짓는 것이고 명경과는 경전을 해석하는 건데 제술가가 더 중요시 됐어요. 그 이유는 합격자를 더 많이 뽑아요.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예,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 정기적인 시험은 3년마다 한 번씩 거행이 되었다. 여기 보면은 정기시가 있고 부정기적인 시험이 있는데 증광시, 별시, 안성시는 수시로 열린 바로 부정기적인 시인데 식년시가 있었죠. 이게 3년마다 맞아요. 그 다음에 나다 고려와 조선의 과거에서 향리 자재는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고려시대 향리는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도 물론 수령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때 향리들이 바로 이 과거를 통해서 신진 4대부로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다 순서가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하여 제12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